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극한값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자면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유일하다,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해서 수학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손으로 표현을 여러 번 써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유일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유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여기 귀류법이 있죠. 먼저 귀류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귀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정의를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귀류법은 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명 방법이면서도 어렵지가 않아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이게 바로 귀류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유일하다 해서 이 결론이 바로 유일하다입니다. 그럼 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뿐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값이 존재한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그렇죠,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이 유일하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수렴에 대한 정의를 엡실론 방법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나 와 있는 한글식 정의로는 증명이 불가능해요. 엡실론 방법을 먼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 엡실론 방법과 귀류법 모두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검색해서 잘 보도록 하고요. 한번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유일하다. 결론을 부정하니까 유일하지 않다. 즉 같은 수렴인데 A 값과 B 값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두 개의 값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표현 자체를 이제 극한을 사용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a이고 동시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 극한값이 b인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a 값과 b 값은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리하지 않은 거죠. 유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증명 과정에서 모순됨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순됨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이 좀 더 필요한데요. 뭐냐면 엡실론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엡실론 증명 방법에서 이 엡실론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매우 작은 값을 잡을 때 그 값을 만족하는 충분히 큰 대문자 n이 존재하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n 값을 3분의 1, 여기 이제 잘못됐네요. 절대값 a-p,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써볼게요. 이걸 지우고요.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a-b의 3분의 1 크기를 엡실론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엡실론 값은 매우 작은 값이에요. 매우 작은 값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적당한 크기의 대문자인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엡실론 방법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있었죠.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 값이 a에 수렴한다라는 것은 적당히 큰 n1에 대해서 n1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절대값 an-a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는 극한값 an 값이 b에도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적당히 큰 n2에 대해서 이 n1과 n2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큰 n2에 대해서 n2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절대값 an-b의 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엡실론, 그렇죠, 수렴의 엡실론 방법이에요. 이게 엡실론 방법, 수렴을 정의하는 엡실론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대문자 n을 대신에 델타를 써서 엡실론 델타 방법이라 불렀고요. 지금도 대학교에 가면 엡실론 델타 방법이라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적당히 모든 아주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 이 엡실론의 이 식을 만족하는 적당히 큰 n1과 n2가 항상 존재한다가 바로 엡실론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엡실론 방법의 정의니까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n1과 n2가 있는데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대문자 n이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max입니다. max. 그러니까 이게 함수정의인데요. n1 max n1 n2라는 것은 뭐냐면 n1과 n2 중에서 큰 수를 말합니다. 큰 수를 대문자 n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리고 나서 a 빼기 b, 절대값 a 빼기 b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수를 마이너스 an입니다. 물론 여기서 n값은 n1과 n2 중에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n 값을 뺐다가 다시 더해도 어차피 상관없죠. 크기는 같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값 계산하게 되면 두 개의 값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을 빼든 더하든 상관없이 원래의 값과 같습니다. 이퀄이 성립하죠. 자, 그럼 마찬가지 두 번째는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절대값 a-an 플러스 절대값 an-b. 절대값으로 나누게 되면 부동호가 뒤에 것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이제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요.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이런 것도 메모를 해주기 바랍니다. 부등식의 성질인데요. 성질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대값 a와 플러스 절대값 b로 표현하게 되면 항상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크게 나게 돼요. 이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뭐 절대값이니까 an-a나 같은 값이에요. 이거는 그죠? 자, 이 값은 뭐랑 같은 값이냐면 뭐 an-a와 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n-b의 절대값. 이 두 가지 값은 모두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두 가지 값 모두 엡실론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이 an보다 an과 a 그죠? 여기서는 n1보다 큰 수고 n2보다 큰 수잖아요. 근데 이 an 값은 대문자 n보다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대문자 n보다 큰 수.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하겠죠. 둘 다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보다 각각 작습니다. 작다가 되겠죠. 작다가 되겠죠. 엡실론 더하기 엡실론은 2엡실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엡실론을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엡실론을 3분의 1 절대값 a-b 값으로 잡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엡실론은 적당히 작은 값이에요. 아주 작은 값을 잡더라도 여기서 이 엡실론은 어떤 값을 잡더라도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문자 n1과 n2가 존재한다. 가 바로 이제 엡실론 수렴을 증명한 엡실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엡실론 값을 3분의 1 절대값 a-b로 잡아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 엡실론에다가 3분의 1 절대값 a-b 값을 대입해 보니까 그 값은 3분의 2 a-b의 절대값이죠. 근데 여기 모순이 생긴 거예요. 모순. 어떤 모순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원래의 값은 절대값 a-b죠. 그 값이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작다 3분의 2 a-b. 어떤 값이 있는데 자기 자신보다 3분의 2를 곱한 값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값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값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했어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어요. 이게 작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 겁니다. 모순. 자, 모순을 보였죠? 왜 이와 같은 모순이 생겼냐면 처음에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가정을 했었죠? 유일하지 않다라는 가정을 했었죠. 이것이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다. 따라서 원래의 말이 맞다. 유일하다가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equal B, 즉 유일하다. 어떤 수렴하는 극한값은 항상 하나뿐이다. 유일하다. 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증명은 사실은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엡실론이라는 그 엡실론 방법으로 수렴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처음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손으로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